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난해 샌디에고는 매츠와 양키스 다음으로 많은 2억 9,100만 달러를 썼고 3,970만 달러를 사치세로 납부했습니다. 페이롤과 사치세를 합치면 매츠는 4억 7,500만 달러, 샌디에고는 3억 3천만 달러, 양키스는 3억 2,800만 달러, 다저스는 2억 8,700만 달러였습니다. 샌디에고는 운영자금으로 1억 달러를 대출받으려고 했지만 사무국이 승인을 거부해 절반인 5천만 달러를 대출받습니다. 지난해 사무국은 발리 스포츠가 가진 샌디에고와 애리조나의 중계권을 취소하면서 발리 스포츠가 지급하지 못한 중계권료의 80%를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올해부터의 중계권료에 대해서는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낙관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던 피터 사이들러 구단주가 지난해 11월 갑자기 사망합니다. 샌디에고는 어쩔 수 없이 대대적인 연봉 감축에 나섰고 2억 9,100만 달러의 사치세 계산 연봉을 2억 1,500만 달러로 떨어뜨려 26%의 감축이 일어났습니다. 오프시즌 동안 샌디에고가 한 일은 소토 트레이드와 불펜 영입 딱 두 가지입니다. 마츠이 유키, 고우석, 완디 페랄타 영입에 4,900만 달러를 쓴 샌디에고는 소토 트레이드를 통해 양키스로부터 투수 넷을 받았지만 3명이 빠져나간 선발진과 주전 둘이 사라진 외야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외야수는 40인 로스터 내에 타티스와 아소카 둘밖에 없어 이대로라면 초청 선수 중에서 주전 좌익수와 백업 외야수를 찾아내야 합니다. 보라스 고객들에 대한 존 헤이먼의 보도를 거른다고 해도 샌디에고가 류현진에게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디 애슬레틱 데니스 리는 샌디에고가 관심을 둔 선발 3명이 류현진, 에릭 라우어, 마이클 로렌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샌디에고 유니온 트리뷴의 케빈 에이스는 한 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노아 신더가드입니다. 류현진은 NL 서부에서의 경험이 많고 가장 높은 고점을 찍어본 투수입니다. 등판이 많지는 않았지만 페코파크에서도 4경기 3승 1.38로 훌륭한 피칭을 했습니다. 하지만 토미존 수술을 받음으로써 2년간 17경기 등판에 그치고 부상 경력이 화려한 37세 투수인 것은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류현진은 포심 평균 구속이 데뷔 후 최저인 88.6마일로 떨어졌고 ERA 대비 FIP도 많이 높았지만 토미존을 받고 돌아와 지난해 시즌을 마치기까지 놀라울 만큼 무탈했기 때문에 샌디에고가 류현진의 새로운 팔꿈치 인대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로렌젠은 넷 중에서 안정성이 가장 높은 투수라 할 수 있습니다. 신시내티에서 줄곧 불펜 투수로 뛰다가 2022년 고향팀인 에인절스에서 처음으로 풀타임 선발에 도전한 로렌젠은 부상으로 18경기 등판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큰 부상 없이 153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노히터를 달성한 시점까지는 20경기에서 ERA 3.23, FIP 3.84로 매우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균 94.3마일로 구속도 가장 좋고 캘리포니아 출신이기 때문에 서부팀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쌀 수 있습니다. 라우어는 류현진과 함께 좌안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저스가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를 영입하고도 여전히 좌타선에 치우쳐 있는 반면 샌디에고는 선발진에 머스그로브, 다르비슈, 킹, 아빌라, 바스케스와 예비 전력인 왈드론, 브리토, 소프까지 8명이 죄다 우완입니다. 게다가 라우어는 소문난 다저스 저격수입니다. 데뷔 때부터 다저스만 만나면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되는 라우어는 다저스를 상대한 12경기에서 7승 2패 2.63인 반면 나머지 팀들을 상대한 통산 성적은 108경기 29승 35패 4.46입니다. 하지만 라우어는 가장 어림에도 부상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라우어는 2022년 미러키에서 29경기 11승 7패 3.69를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한 단계 성장이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9월에 팔꿈치 부상이 발생했고 어깨 부상을 당한 지난해에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2022년에 93.3마일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포신 구속이 두 번의 부상 이후 90.8마일로 떨어져 구속을 올리기 전보다도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다저스 적용용으로 영입했다가는 낭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라우어는
논텐더된 선수고 FA까지 2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또한 그리샴과 교환되기 전까지 샌디에고에서 2시즌을 보낸 경험도 있습니다. 다저스가 살려내지 못했다는 점이 투수로서의 사망 선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신더가드는 영입 대상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수 있습니다. 신더가드는 거짓 정보였던 건지 오프시즌 때 구속이 잘 나온다는 보고를 올려 로버츠 감독이 설레발을 치게 했지만 정작 구속은 바닥을 찍었고 이를 커터로 이겨내려고 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미 소문이 자자했던 도루 맛집은 사무국의 여러 조치들 덕분에 미슐랭 별 5개를 받을 정도가 됐습니다. 지난달 공개 트라이아웃 이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구단이 샌디에고와 피츠버그 두 팀에 불과하다는 점도 신더가드의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다만 지난해 2달의 공백을 안겨준 손가락 부상이 위장 부상에 가까웠음을 고려하면 이닝 소화에 대한 부분은 걱정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수의 지난해 9이닝당 기록을 보면 피홈런은 로렌젠 1.2, 류현진 1.6, 신더가드 2.2, 라우어 3.1, 볼넷 허용은 류현진 2.4, 신더가드 2.7, 로렌젠 2.8, 라우어 4.8, 탈삼진은 라우어 8.3, 류현진 6.6, 로렌젠 6.5, 신더가드 5.7이며 FIP는 로렌젠 4.46, 류현진 4.91, 신더가드 6.20, 라우어 7.41이었습니다. 샌디에고는 누구를 영입해야 할까요? 넷 중 한 명을 선택하게 된다면 비용이 많이 고려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샌디에고와 관련된 이슈 중 하나는 보스턴이 외야수 제런 두란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놨고 샌디에고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페드로이아가 타격, 제키 브래들리 주니어가 중견수 수비에 대해 1대1 과외를 해줬던 두란은 조정 OPS가 2021년 58과 2022년 78에서 지난해 121로 크게 올랐고 중견수 수비의 집중력도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8월 20일에 당한 발가락 부상으로 시즌을 일찍 마치지 않았다면 지난해 아메리칸 리그 2루 타율이는 두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두란은 샌디에고가 꼭 필요로 하는 좌타자이며 우한상대 2할 9푼 6리, 좌한상대 2할 8푼 9리였을 정도로 좌상바도 아닙니다. 하지만 더 궁금한 부분은 지난해 브레이크아웃에 성공하고 서비스 타임 5년이 남아있는 두란을 보스턴이 왜 트레이드하려고 하느냐입니다. 두란에 대한 트레이드 문의를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스턴의 신임 사장인 크랙 브레슬로는 두란의 미래를 낙관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두란은 하드히트가 늘긴 했지만 타구 속도에 특별한 변화 없이 인플레이 타율이 2022년 3할 1리에서 3할 8푼 1리로 급등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유별나게 높았던 바빕은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고점이라고 판단해 두란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젠슨처럼 셀러리 덤핑 대상도 아니고 가치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샌디에고든 다른 팀이든 데려가려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보스턴이 반드시 팔아야 할 선수도 아닙니다. 이에 샌디에고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인 선수지만 보스턴이 원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샌디에고와 링크가 된 외야수는 토미 팸입니다. 팸은 마이크 슐트 감독과 세인트루이스 시절에 함께했던 데다 프렐러 단장은 지난 마감 시한 때 매치에서 다시 데려오려고 했을 정도로 팸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2019년 12월 크로네너스와 함께 템파베이에서 건너와 샌디에고에서 2시즌을 보냈던 팸은 철저한 자기관리로 유명한 반면 까칠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클럽하우스 생활이 매끄럽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매치와 애리조나에서 조정 OPS 111을 기록하고 포스트 시즌에서 2번의 사안타 경기를 했으며 수비가 약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싸지만 않으면 충분히 좌익수를 맡길 만한 선수입니다. 샌디에고 시절 수비 도중 김하성과 부딪힌 후 화를 크게 냈던 팸은 지난해 자신의 느슨한 수비를 틈타 3루까지 뛰었던 김하성을 정확한 송구로 잡아낸 적이 있습니다. 신체 검사 후 보장 연봉이 1,1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로 줄었던 팩스턴은 지난해 9월에 다친 무릎이 완벽하게 회복됐기 때문에
개막 로스터 합류를 낙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팩스터는 서울 개막전에 합류하면 200만 달러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